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바이오스 회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 뭐 앞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좀 더 약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컴퓨터 전원을 켜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MC에 있는, 그죠? 펌웨어를 읽는다고 그랬죠? 자, 컴퓨터 전원이 공급되면 CPU는 버스 있죠? 이런 가느다란 버스선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버스를 통해서 어드레스 정보를 보내는 거죠. 즉 포스팅 프로그램, 즉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어드레스 정보를 그 노스브리지라는 칩에 보내지고, 노스브리지는 다시 사우스브리지로 보내서 사우스브리지하고 LPC 버스하고 연결됐다고 그랬죠. 바이오스가, MCU가. 그럼 그 MCU가 그 초기 신호 칩 셀렉터, 칩 이네이블이라고 얘기하고 칩 셀렉터라고 하는데, 그쪽에 초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죠? 보내게 되면, 그죠? 그때부터는 뭡니까? 포스트 루틴이 실시가 된다. 그래서 포스팅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포스팅은 뭐라고 그랬죠? 컴퓨터의 주변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한다 그랬죠. 그 프로그램이 진행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상기할 필요는 있다. 그죠?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바이오스웰의 흐름도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죠. 어차피 이 MCU, 그 바이오스가 MCU, 그죠? 이 디바이스가 우리가 그 동작을 하려면 3.3V에 그 우리가 VCC가 보통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LPC 버스를 통해서 이런, 그죠? 사우스 브리지, IO, 여러 가지 그 소자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LPC 버스를 통해서 얘의 어떤 시작 신호를 주는 거죠. 칩 셀렉트 부분에다가. 그러면 걔가 이제 요 안에 있는 세 가지 루틴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스타트업 처리 루틴, 그죠? 서비스 처리 루틴,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의해서,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그죠? 포스팅 프로그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주전기가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있는 그 이제 포스팅이 끝나게 되면, 그죠? 하드나 아니면 SSD 부트 섹터에 있는, 그죠? 마스터 부트 레코드 영역에 있는, 그죠? 부트 섹터에 그 부트 매니저를 읽어서 운영체를 부팅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요게 이제 그런 회로가 요렇게 구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롬은 직접적으로 LPC 버스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하고 교신을 한다. 그죠? CPU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죠? 요 노스브리지를 통해서, 요즘은 이제 노스브리지가 메인보드에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통합화 추세에 의해서 CPU 버퍼링을 줄이기 위해서 노스브리지에 DMI 기술을 적용했다. 다이렉트 메디아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해서 CPU 안에 노스브리지가 적용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명령을 주게 되면 사우스브리지를 통해서 이 MCU 쪽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스팅, 스타트업 처리 루틴 안에 있는 포스트 루틴을 찾아서 동작을 하기 시작한다. 포스트가 끝나게 되면, 그죠? 하드나 SSD의 부트 섹터에 있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읽어서 거기에 있는 부트 섹터에 있는, 그죠?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를 읽어서 하드에 깔아놓은 운영체제를 하나하나 읽어서 화면에 뿌려준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린 게 요 회로 내용입니다. 그죠? 요걸 좀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죠, 그죠? 사실 이런 것들이.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수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그 일을 하다가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어차피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더 상세한 내용은 지금 수리하면서 요런 건 좀 알려줘야 되겠다. 다 리뷰하는 차원에서 해드린 거고요.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은 내 채널 유튜브에 메인보드 입문 및 수리 과정에 좀 더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회로 고장 점검 및 수리 쪽에 들어가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2강에서 들어온 증상이 뭡니까? 그죠? 바이오스 칩 안에 폼웨어가 손상된 거죠. 손상이 되면 뭡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포스팅이 안 된다. 포스팅이라는 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뭐 우리가 MCU 안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개 루틴 중에서 스타트업 처리 루틴 중에 있는 포스 루틴을 실행해서 하드웨어가 이상이 있는 점을 체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실행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화면에 바이오스는 어느 제조가 했을 거고 CPU는 뭐고 메모리는 얼만큼이고 뭐 CPU는 뭐 이런 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 화면이.
그게 이제 바이오스 이 칩이라든가 아니면 펌웨어가 손상이 되면 그죠? 포팅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원은 돌아가지만 화면 무현상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 칩 자체가 손상, 이 디바이스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AD 보드, 모니터나 TV AD 보드에서 그죠? MCU가 디바이스가 손상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많이 없잖아요. 거의 뭡니까? 이 MCU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펌웨어 손상이 많기 때문에 주요 고장, 물론 뭐 칩이 이 디바이스가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나지만은 점유율이 이 MCU 안에 들어있는 바이오스 즉 펌웨어가 고장이 많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연결된 어떤 그 사우스 칩 LPC 버스로 즉 MCU하고 LPC 버스로 연결된 이 바이오스 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버스들이 그저 패턴이 끊어진다든가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저 CPU하고 사우스 브리지, 뭐 노스 브리지 이런 그 LPC 버스 이런 부분이 손상돼도 이 바이오스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스 회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고장은 뭐냐면 MCU 불량, 디바이스 불량이라는 얘기죠. 이건 많지 않다 그랬죠. 주로 많은 게 이 펌웨어, 이 바이오스 손상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롬이라든가 MCU라든가 펌웨어 손상이 아니더라도 그죠? 이 디바이스가 동작하려 그러면 그죠? 이 소자들이 동작하려면 반드시 어떤 에너지원 VCC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VCC 공급을 될 때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죠? 항상 소자 앞뒷단에는 그 뭐냐 필터링 콘덴서가 있다. 그죠? 필터링 콘덴서가 있다 그랬죠. 우리 지금 뭐 AD 보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5V를 받아서 그죠? 우리 소자에 공급할 때 그죠? 바로 5V를 공급합니까? 아니잖아요. 콘덴서를 거쳐서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레귤레이터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레귤레이터 아웃풋은 뭐냐? 그냥 아웃풋에서 3.3V가 나왔다. 바로 소자에 공급됩니까? 아니잖아요. 필터링 콘덴서를 통해서 다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항상 공급단에는 이 필터링 콘덴서가 붙어 있다. 그래서 VC 전압이 지금 원래 3.3V 공급되어 있는데 3.0V 뿐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앞단에 VC단에 연결된 이 콘덴서 용량 감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콘덴서 용량 감퇴를 체크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제대로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뭐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뭐 AD 보드에서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콘덴서부터 다 갈죠. 그죠? 그럴 때 되네. 그게 바로 용량 감퇴죠. 예. 그래서 그 어떤 VC 전압을 소자에 공급될 때는 막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저항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콘덴서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다이오드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LDOA 소티 용량 이거 뭐냐면 또 그죠? 5V라는 전기가 있다 그러면 5V를 바로 공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전압을 다운하는 소재죠. 5V를 받아서 3.3V를 다운되는가 5V를 받아서 1.8V를 다운한다든가 5V를 받아서 2.5V를 다운한다든가 그래서 이 소자가 원하는 VC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LDO 레귤레이터를 통할 수가 있다. 그죠? LDO 레귤레이터 5V 받아서 3.3V를 다운한 게 이 콘덴서의 출력으로 들어가서 다시 여기 뭐 VC 입력으로 공급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뭐냐면 이제 스탠바이 전압 5V가 미달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꽂으면 우리가 스탠바이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5V는 뭡니까?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부팅 회로를 동작시킬 때 뭐냐면 이 물론 사우스 브리지 IO도 공급되지만은 스탠바이 전압 5V가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이 MCU 쪽에 VC 전압 공급돼야 되잖아요. 전기를 넣게 되면 맨 먼저 뭘 읽는다 그랬습니까?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읽는다 그랬죠. 바이오스를 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MCU에도 3.3V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칩, 사우스 칩하고 LPC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LPC 버스를 통해서 이 사우스 브리지가 이 전달 작업을 하는 거죠. 얘가 불량이 나도 안 된다. 사우스 브리지는 뭡니까? BJ 칩셋으로 돼 있죠. 그래서 고장이 좀 많죠. 이게. 자,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은 이제 우리가 뒤에 나가서 할 거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예, 요런 부분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MCU 불량이 아닌가 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클락단을 잰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인풋 아웃풋 단을 잰다든가
VC 전압을 재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수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론을 리뷰를 좀 해본 거고요. 자, 일단 화면 무호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전원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원이 있다는 미달되는가, 그죠? 전원이 파워 서플라이가 완전히 불량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전원은 들어가요. 하지만 전압이 다운됨으로 인해서 동작 안 되기 때문에 화면에 포스팅이 안 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파워 서플라이를 커넥터에서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에서 그죠? 탈거한 상황에서 이 꽂아져 있지 않습니까? 메인보드에 탈거한 상황에서 파워 서플라이 단독으로 파워 테스터기 지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양부 판매를 해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고장 수리 들어온 제품 화면 무 현상으로 들어온 이 데스크탑 PC의 파워 서플라이는 측정해 본 결과 정상이라는 걸 판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압이 나오죠. 스탠바이 5V 제대로 나오고요. 5V 제대로 나오고 3.3V 나오고 12V 나오고 마이너스 12V 나오고 파워구 시그널 제대로 좀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상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이 PG 신호가 에러라고 뜨면은 다른 게 정상이라도, 그죠? 정상이라도 얘는 뭡니까? 불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메인보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는 말씀드렸죠. 파워 서플라이에서 파워구 시그널이, 그죠? 이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로 들어가서 이 신호를 가지고 리셋 신호를 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해서 어떤 리셋 신호가 장치들을 초기화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화면 무희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파워는 정상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히 우리가 이제 뭐 화면 무희 현상이 일으킨다 그러면 다 정상이에요. PG 신호까지. 근데 여기서 리플 전압이라고 있죠. RN이 리플인데 이 리플이 과다하게 출력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죠? 전자 소자에 우리가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이다. 리플 성분, 즉 노이즈가 들어간다 그러면 오동작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봐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형 그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 이건 리플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리플 측정되기 때문에 요거 보고 괜히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파워는 정상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파워 서플라이 양부 테스트 지그에 꽂아 가지고 이제 측정을 좀 해볼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데스크탑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제 이 측정을 해보세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PG 신호가 OK로 들어왔죠. 에러라 그러면은 다른 전압이 정상이라도 이게 에러로 들어오면은 이 파워는 못 쓰는 거예요. 왜? 이 PG 신호 가지고 메인보드가 동작하기 위해 리셋 신호를 쓰기 때문에 리셋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화면 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PG 신호가 정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파워는 굉장히 안정적인 파워로 우리가 판정이 된 겁니다. 그죠? 다 정상적이죠? 예. 물론 뭐 전압 차이는 조금 나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면 불량으로 간주하겠지만은 뭐 어떤 정밀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에 이상이 없음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 지구는 이렇게 테스트한다 그랬죠. 불량일 경우는 보십시오. 그죠? 요렇게 전압이 스탠바이 전압이 2.5V 떨어졌죠. 얘는 분명 콘덴서 용량감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파워구 시그널이 에러로 떨어졌어요. 얘는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 이 파워는. 그죠?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스탠바이 전압 5V, 3.3V, 12V, 마이너스 15V가 다 정상이라고 그래도, 그죠? PG 신호가 에러라면 이 파워는 못 쓰는 거예요. 왜? 이 PG 신호를 가지고 메인보드에서 리셋 신호를 쓰기 때문에, 그죠? 못 쓴다는 얘기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유튜브 채널, 넷컴퓨터 채널에 들어가서 메인보드 입문 수리 과정에 보면 부팅 과정 이런데 굉장히 상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리셋 신호가 뭔지, 그죠? 리셋 테러 쪽에 들어가면 자세히 돼 있으니까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그쪽에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 리플이 지금 많이 올라간다. 그죠? 리플은 뭐라 했습니까? 오시로스코어로 봤을 때 요거는 직류 성분이에요. 요거는 직류 성분이지만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AC 성분이란 말이죠.
즉 노이즈 성분이다. 전자 소자는 뭡니까? 요런 것만 요구를 해. 요런 것만 요구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리플, 그죠? AC 성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뭡니까? 그 전자 회로는 오동작을 한다. 오동작을.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고출력 앰프를 쓴다 그러면 요런 것들은 뭡니까? 험으로 작동하죠. 웅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어떤 그 노이즈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오시로스코프로 콘덴사를 그 전압 측정할 때 이런 리플 성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죠? 그 콘덴사의 용량 감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이 과다하게 올라가는 거 왔다 갔다 뭐 2000단위 올라간다 그러면 뜯어오면 반드시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용량 감퇴가 된 콘덴사 멀쩡하면서도 용량 감퇴가 된 게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 초보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콘덴사 뭐 배불렀네 하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하죠. 방폭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짓죠. 아 요것만 갈면 되겠구나. 물론 갈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스위칭 에러 불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이 지그 뭐 데스크탑 수리가 들어왔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의 원인 제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아주 고가 파워를 쓰지 않은 그런 데스크탑이라면 반드시 뭐 고가든 저가든 간에 이 파워 테스트 지그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우리가 수리 범위를 줄여가는 것이 굉장하게 어떤 수리에 그죠?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저가도 다 되잖아요. 그죠? 뭐 리플은 측정이 안 되지만 그거 갖고도 충분히 판정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 테스터기는 테스터기에서 정상이었었어요. 그죠?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인 파워를 이 메인보드 커넥터에 꽂아서 측정하면 전압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도 측정해보고 그죠? 메인보드에 이 파워 커넥터에 연결해서 측정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이 연결된 5V 라인, 3.3V 라인, 12V 라인 쪽에 연결된 어떤 소자들이 진행성 불량이라든가 쇼트가 날 수 있던 전압이 다운된다든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했을 때는 단독했을 때 측정을 안 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테스터 측정해서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 파워를 교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독으로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파워 그 커넥터를 메인보드에 장착해 갖고 한번 다시 확인 사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뭡니까 220V만 이제 인가하는 거죠. 여기다 파워 서플라이에다가 220V만 전원을 꽂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220V 꽂으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이제 확실히 알겠죠. 스탠바이 전 5V하고 그죠? 우리가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그죠? 5V 파운 전압이 우리가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그래서 220V 전원을 이제 인가를 하고 디지털 태기 테스터기 DC 모드로 놓고 흑색 리드봉을 여기 요 커넥터에 검은 게 접지라고 그랬죠. 그라운드 거기다 꽂고 그죠? 그 다음에 적색 리드봉을 지금 스탠바이는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죠? 보라색이라고 했죠. 보라색. 이거 색깔을 에어라고 그랬죠. 5V를 딱 꽂아서 측정했을 때 뭡니까? 정확하게 5V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5V 라인에 연결된 뭐 회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잰다 그랬죠? 파워온 전압이죠. 파워온 전압 5V를 체크를 하는 거죠. 똑같이 그라운드에 대고 파워온 단자는 뭐라 그랬죠? 녹색 단자라고 그랬죠. 녹색 선이라고 그랬죠. 재니까는 뭡니까? 5V가 나옵니다. 220V 전원만 인가한 거예요. 200 인가만. 그죠?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메인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 5V가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NPN-TR에 컬렉터에 딱 대기하고 있다.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넘어오는 것은 그죠? 우리가 파원 스위치를 눌렀을 때 오는 거니까 이때까지는 5V란 말이죠. 그죠? 녹색, 요 녹색 정상입니다. 그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220V 전원 스탠바이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220V만 꽂으면 5V 스탠바이 전압하고 파워온 전압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부팅 회로 쪽에는 관여되는 게 뭡니까? 사우스 브리지 IO 그죠? 이런 게 있죠. 사우스 브리지나 이런 쪽에 VC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5V를 제대로 못 쓴단 말이죠. 5V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5V 스탠바이 전압을 받아서 3.3V를 다운시켜서 사우스 브리지에 공급해는 이 레귤레이터 쪽에서 전압이 나오는 걸 한번 측정해 봐야 돼요. 전압을. 저 전압을 쟀더니
28V 3.3V죠. 거의 3.3V를 쓰니까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보드에다가 틀린데 여기는 레귤레이터를 굉장히 조그만 거 SOT323 타입의 조그만 걸 써놨어요. 보통 레귤레이터는 크죠. 레귤레이터가 없다고 또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레귤레이터는 모양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우리 PWL도 보면 큰 게 있고 아주 조그만 게 있어요. 그 립스보드 뒤지니까 PWL이 없다고 막 그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아주 소형, 그 모델명 아주 소형이 있어요. 다리 그 6발 나온 거. 그런 PWM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요 조금 아주 소형 SOT 323 타입의 레귤레이터를 써놨습니다. 3.2V 3.3 나오죠. 예, 그래서 레귤레이터도 일단은 부팅 에러가 동작시키기 위한 건 기본으로 다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레귤레이터는 보통 이게 크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 AD 보드에서. 그죠? 레귤레이터 양부 판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보통 이제 우리가 FET 같은 거는 왼쪽부터 GDS인데 이 레귤레이터는 이 핀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핀맵이 1번이 그라운드고요. 2번이 아웃풋이고 3번이 인풋이에요. 자, 3번 후 12V가 5V가 들어가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2번 단자로 아웃풋 3.3V 나오는가 2.5V가 나오는가 1.8V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레귤레이터에 우리가 전원을 인가하지 않아서 양부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내부 저항,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그라운드 단자와 그죠? 각 단자 이게 그라운드죠. 1번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이제 레귤레이터는 핀맵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라운드 단자와 지금 인풋과 아웃풋을 쟀을 때 저항값이 절연저항이 300오hm 미만이면 소자가 교체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정상이겠죠. 그죠? 근데 난 그라운드 단자 아니 난 지금 뭐 이 데이터 시트 찾기도 싫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단자 어떻게 찾냐면 자, 이 지금 흑색 리드봉을 접지 있죠? 이런 나사 박는 데라든가 아니면 여기 요런 데다가 접지에다가 하나 대고요. 일단 부자 모드로 되세요. 부자 모드로. 요 디지털 테스터기에 측정 모드를 부자 모드로 놓고 그죠? 흑색 리드봉을 접지에 대고 적색 리드봉을 요 1번 되든 2번 되든 3번 됐을 때 부자음이 울린다 그러면 뭡니까? 걔가 그라운드로 연결된 거예요. 걔가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거기다 흑색 이제 뭡니까? 오hm 저항 모드로 레인지를 바꿔 놓고 거기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접지 그죠? 접지를 대고 2번 3번을 갖다 쟀을 때 305ohm 이상으로 나온다면 정상이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물론 알겠지만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레귤레이터는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 단자가 틀려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TR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FET는 거의 그 핀맵이 거기죠. 그러니까 요런 건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데이터 시트 찾기 싫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220V 전원 인가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탠바이 전압, 파워온, 레귤레이터 전압 체크해보는 걸 실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DC 모드로 놓고요. 자, 흑색 리드봉을 여기 커넥터에 까만색이 접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편하게 물리세요. 물린 다음에 자, 지금은 220V 전원만 인가한 겁니다. 자, 보라색이 스탠바이라고 그랬죠? 자, 5V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워온 전압 우리가 녹색 단자라고 그랬죠? 녹색 단자. 자, 스위칭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파원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해서 자, 5V 정상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스탠바이 전압 보라색의 이 천을 갖다가 어디로 레귤레이터 쪽으로 인풋을 잡아서 3.3V를 다운 시켜서 부팅에러 공급시키기 위해서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여기 레귤레이터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3.3V 나오죠. 레귤레이터를 또 우리가 찾는 방법은 뭐냐면 못 찾는 사람 이게 뭐지 이게 다이오드로 여러분 여기는 이제 마킹을 안 보고 막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또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부자 모드로 놓고요. 자, 보라색 단자에다가 흑색 리드봉을 접속을 하고 적색 리드봉을 보통 이제 그 레귤레이터들은 요 부팅회로 이 사우스 브리지 근처에 있습니다. 그 레귤레이터 비스무리하게 생긴 데다가 이렇게 찍어 보세요. 부자음이 인풋, 그죠?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부자음이 난다. 그럼 걔가 이제 레귤레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서 측정을 해보면 전압이 나온다면 걔가 레귤레이터죠. 지금 비슷한 게 많잖아요. 어느 게 레귤레이터인지 모르잖아요.
아무거나 막 찍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식으로 레귤레이터 찾는 것은 부자 모드로 해서, 그죠? 부자는 이제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 모드는 했고, 이 스탠바이 라인에 놓고 하나는 역으로 추저해서 부자가 울리는 곳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것조차도 귀찮다 그러면 뭡니까? DC 불터에다 놓고, 그죠? 흑색 단자를 갖다가 여기, 지금 여기 이 흑색 접주멍이 놓고, 적색 리드몽을 요 근처에다가 한번 찍어보세요. 단자에. 요런 비슷하게 레귤레이터 생긴 쪽에. 그러면 안 나오는 게 많고, 레귤레이터 하나만 나올 거예요. 왜? 220V 인가하는 상황에서는 스탠바이 전압 갖고 레귤레이터 하나만 써서 3.3V 다운시키다 보니까 요 근처 어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 요 근처에 있거나 요 쪽에 있거나 그래요. 그죠? 그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원만 꽂아서 한 게 아니라 이제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제 스위칭 에러가 동작을 해서 파워 서플라이 메인 전압을 기동해서, 그죠? 전압이 메인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이제는 뭐냐면 220V를 이제 인가한 상황에서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전압을 좀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측정한 건 뭡니까? 스탠바이 전압, 파워온 전압,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우리가 다운된 3.3V 전압 됐죠. 이제는 뭡니까? 나머지 메인 전압이, 그죠? 제대로 나오는지를 이 커넥터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거 왜 자꾸 두 번 작업을 하냐고 물으시면, 커넥터를 꽂았을 때 이쪽 회로 쪽에 연결된 이 전원선하고 진행성 불량이라든가 쇼트가 났을 땐 전압이 떨어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5V 쪽에서 전압이 떨어진다면 5V 라인을 뒤지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측정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220V를 인가한 상황에서 3.3V, 5V, 12V, 스탠바이 5V, 파워온, PG 신호가 나오나 보자고요. 자, 우리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파워온 전압 쟀는데 이 상태에서 쟀더니만 안 나온다. 그것은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죠? 스위칭 앱을 통해서, 그죠? 파워온 전압이 5V에서 0V로 떨어져야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그랬죠. 당연히 메인 전압 기동하면 얘는 파워온 전압은 0V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파워온 스위치를 온한 상황에 재면 얘는 0V입니다. 이때는 0V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약간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걸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20V 전원 인가한 상황에 파워온 스위치를 눌러서 전압을 측정했더니, 그죠? 일단은 출력 전압이 모두 정상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 신호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메인보드도 이쪽에 커넥터 쪽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어요. 그럼 단계별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스탠바이 전압을 측정해 봤어요. 그죠? DC 모드로 놓고 측정했더니 5V 제대로 나옵니다. 그죠? 이 보라색 케이블이 스탠바이 전압이라고 그랬죠? 얘는 파원 스위치를 누르나 아니면 안 누르나 5V는 항상 스탠바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5V 보라색 5V라 했죠?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파워온 전압 5V가 나오는 5V 출력 전압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고 잘못됐죠. 이게 0V 전압이죠. 이게 왜냐면 파워온 전압이 파워온 스탠바이 전압만 나오는데 220V 인가하게 되면,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스위칭이나 동작도 이게 0V로 떨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0V가 떨어져 정상인 거죠.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이게 0V로 떨어져야 되겠죠. 메인 전압을 기동하면 0V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0V가 정상적으로 떨어져서 전이차를 이용한 거다. 파워 서플라이는 5V에서 스위칭 에러가 동작되면 이게 0V로 떨어지면서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0V로 제대로 떨어져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V 단을 측정해도 5V는 색깔이 뭐라 그랬죠? 적색이죠. 적색을 쟀더니, 그죠? DC 모드 쟀더니 5V가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5V도 이 파워는 정상이지만 꽂았을 때 이것이 5V가 아니라 0V가 나온다든가 뭐 2몇 V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5V 라인에 연결된 어떤 회로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진행성 불량이라든가 뭐 어떤 쇼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어떤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됐던가. 그죠? 그래서 이 5V 라인 정확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보라는 얘기를 몇 번 제가 강조하는 거죠. 자, 5V 라인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3.3V를 재봐야 되겠죠.
파워에서는 3.3V를 공급하지만 메인보드에 공급될 때 어떤 전이차 문제가 있는 거를 판정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황색이 3.3V 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3V 랬더니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오거나. 그러면 3.3V 라인도 메인보드에서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아까 중복된 얘기죠. 그죠? 중복된 얘기.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죠? 일단은 파워온 스위치를 눌러서 스위치가 정상 동작돼서 일단은 메인 전압이 기동되면은 0V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파워는 전이차를 이용한 거니까 5V에서 0V로 이제 떨어지면은 그죠? 어떤 그 뭡니까?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전번 강의에도 많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제어될 게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에서 우리가 메인 전압이 나오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PG 신호를 출력한다 그랬는데 PG 신호는 메인보드에서 리셋 신호로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파워가 다 전압이 정상이라도 PG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메인보드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PG 신호는 회색 선이죠. 회색 케이블이죠. 회색 케이블이 PG 신호를 뜻하는 케이블인데 얘를 쟀을 때 보통 5V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파원 전압은 파워구 시그널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나오는 하도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죠? 어떤 회로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전압이 안 나오든가 아니면은 뭐 전압이 다운된다든가 그럼 그 회로를 PG 신호와 연결된 회로를 따라가서 찾아야 되는데 참 그 회로를 따라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숙련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파워 스위치를 눌렀어요. 자, 이 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 스탠바이 전압 5V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파워온이죠. 전이차를 이용한 5V에서 0V로 떨어지면서 메인 전압이 기동한 걸 0V가 나와야 당연하겠죠. 그죠? 메인 전압이 기동했으니까. 자, 빨간색이 5V죠. 그죠? 적색선이 5V 나오고 있고요. 노란색이 12V죠. 12V 전압이 정상 나오고 있고, 주황색이 뭐라 그랬죠? 주황색이 예, 주황색이 이제 3.3V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호가 뭐 PG 신호라고 그러죠. PG 신호. 회색선. 예,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파워 서플라이도 정상이고 메인보드 커넥터에 꽂았을 때 각 회로와 연결된 어떤 그 소자들은 회로들은 이상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메인보드 커넥터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측정하면 5V 라인이나 12V 라인이나 아니면 3.3V 라인이나 또 PG 신호나 이런 것들이 전압이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파워 테스터기로 측정을 안 하고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스터 측정했을 때 나오면 파워가 문제하고 갈았을 때도 역시 꽂으면 마찬가지죠. 메인보드 나갔나? 이렇게 또 판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 단독으로도 한번 측정해보고 메인보드 커넥터에 꽂아가지고 진짜 여기 전압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신호도는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물론 번거로운 작업이기는 해요. 그죠? 이런 거를 두 번 작업을 하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지금 그 파워 커넥터 꽂았을 때도 회로상 이상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CPU에 공급되는 전압이라든가, 메모리에 공급되는 전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PCI 익스프레스 쪽,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그래픽 카드 꽂지 않은 그죠? 온보드에 있는 걸 쓰는 건데 거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측정할 때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지금 슬롯에 있는 핀에다 준다면 핀이 워낙 그 작고 좁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장 슬롯에 대해서 메모리서부터 측정하기엔 지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지그들이 이걸 여기 꽂아서 여기 홀에 지금 어느 부위를 측정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클락 단위냐, 리셋 단위냐, VC 단위냐 이런 게 나와 있죠. 그거를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전압이나 파형을 측정할 때는 이제 이런 지그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지그가 굉장히 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측정 지그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잘못하면은 이제 핀이 뭐 구부러지 된든가 아니면 쇼트가 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노트북 쪽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외 사이트 가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면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게 많아요. 이렇게 뭐 CPU에 대한 뭐 더미 지그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확장 슬롯에 대한 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게 판매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측정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그죠? 지금 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장착을 똑같이 슬롯에 하면 돼요. 이렇게 장착해서 이제 PCI 쪽이라든가 메모리 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홀에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찍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찍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마킹 나름대로마다 표식을 해놨는데 그래서 뭐 VCC는 어느 거냐 뭐 클락단은 어떤 거냐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해 가지고 요걸 찍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가 이상이 없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파워 커넥터에 꽂아 이상이 없음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 쓸 때가 한번 왔죠. 자, 그럼 도대체 어느 부위냐? 도대체 어느 부위냐? 그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거죠.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포스트 카드는 지금 메인보드가 이제 PCI 슬롯이 없는 게 있고 지금 PCI 익스프레스 1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 양면성을 가진 이 포스트 카드가 아니면은 사용하기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이 PCI 익스프레스 1 슬롯에 꽂았을 때는 이게 정확히 동작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감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그 지그를 살 때 PCI 말고 PCI 익스프레스 1까지 지원되는 양면성을 우리가 구입하면 좋겠다.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을 구매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PCI 슬롯에 꽂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 꽂을 수도 있고 익스프레스 1에 꽂을 수도 있고 요런 타입 있고 또 요거는 나중에 최근에 구입한 건데 요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PCI에 비해서 이게. 그래서 조금 좀 그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이렇게 PCI 슬롯이 지원되면 요거는 좀 많이 쓴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좀 정확도가 좋은데 지금 요거를 지금 이 포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있는 것도 고가 버전이 있는데 보통 저가 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뭐 여러분들이 구매한 거 이런 걸 샀는가 아니면 이렇게 생긴 꽂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할 때 어떤 걸 구입을 하느냐 따라 틀리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좋은 게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회로 상세 점검은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